슈퍼미니 프로와 초하크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역시 초하크몬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튀김입니다. 1980년대 그 꼬맹이인 저에게 최초의 가슴에 사자 달린 로봇이었습니다. 달타니어스. 달타니어스 그 시절에 알파과학 제품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1980년대 당시에 반다이에서 발매한 달타니어스하고 2024년도에 슈퍼미니 프라로 발매된 달타니어스입니다. 유독 그 텀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40년 만에 프라모델화 된 거죠. 그 사이에 뭐 초하크몬이 있긴 했지만 프라모델화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파과학도 이 반다이랑 처음에는 이런 같은 디자인이었고요. 후기에는 또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했죠. 그때 1000원짜리 합체 로봇 중에 고디안, 달타니어스 그리고 뭐 우주천왕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다 멋있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달타니어스를 가장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실했고 합체했을 때 뭐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완성도였습니다. 슈퍼미니 프라 달타니어스 만들어 보니까 역시 세월감도 많이 느껴지고 어느 부분이 발전했는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틀라우스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1980년대 만들었던 제품이고 요게 2024년 슈퍼미니 프라입니다. 색이 살짝 칠해져 있지만 그냥 한 색깔로 보시면 돼요. 저는 거의 빨간색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슈퍼미니 프라는 스티커 작업만 했고요. 도색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었고 어릴 때도 아틀라우스, 베라리오스, 간파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줬기 때문에 원래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었죠. 뭔가 신화에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뿔 한쪽이 좀 부러져서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뿔 있잖아요. 달타니우스의 형태죠. 뿔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분 뿔 이렇게 작은 거 안 들어있고요. 하나 들어있고 그때 당시에도 머리에서 이렇게 살짝 분리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망가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약했고 그때 당시에 달타니우스는 이렇게 납본으로도 팔았습니다. 아틀라우스, 간파, 베라리오스 낱개로도 팔아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변형을 위해서 비율이 조금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최대한 그때 당시 기술로는 변형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다리 뒷부분도 이 허벅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죠. 발바닥은 거의 그냥 네모난 형상만 만들어준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이 안에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플라스틱 봉 하나 넣어서 접착제로 해서 고정돼서 이렇게 한 번에 돌려야 되는데 여기가 쉽게 망가지곤 했었죠. 어깨를 양쪽으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가슴 쪽으로 옮겨줍니다. 이 그림은 대백과에서도 많이 나와 있던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변신하겠구나 하고 어릴 때도 궁금증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대백과를 보면서. 그리고 프라모델 만들어 보면 더 이해가 가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가슴에 무릎을 모은 형태로 변형을 하기도 했죠. 이 부분은 그냥 주먹을 껴서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틀라우스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가지고 놀기 딱 좋습니다. 확실히 슈퍼미니 프라가 초하크몬보다는 가지고 놀기에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약간 살짝 교체 파츠가 없기 때문에 머리랑 어깨가 살짝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목이 좀 짧은 게 있지만 뭐 크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머리 부분에 비행체 델타 파이터 먼저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콕핏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접착을 해줘야 돼요. 그냥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져버려서 순간 접착제 해주시고 데카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안 붙인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리어 파츠 있는데 스티커 굳이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게 여기 파란색 파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부품 잡고 파란 부품을 끼우게 되어 있는데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살짝 하얗게 벌써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끼우면 좀 부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할 때 이렇게 뒤로 되거든요. 뒤로 이런 형태로 바닥에 딱 놓고 끼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부러지거나 그럴 위험이 덜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회색 파츠는 회전해서 이렇게 비행체로 변형 가능하죠. 40년 전 모델은 그냥 뿔 있는 비행 형태 그대로였습니다. 가동할 때도 살짝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품들이 작았습니다. 요번에 슈퍼미니 프라 만들면서 이걸 달타니어스를 좋아했던 세대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근데 부품이 작다 보니까 조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네요. 얼굴 마스크 부분에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고 여기 입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눈 별도로 도색이 되어 있고 마스크 끼워주는 방식입니다. 하고 여기 가슴 위에 붉은색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스티커는 조금만 사용됐어요. 여기 노란색 그리고 허리 부분 이 안쪽에 노란색 이것도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조립만 해줘도 거의 뭐 완벽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네요. 다만 요번에서 초합금원에서 그게 제일 아쉬웠는데 슈퍼미니 프라도 여기 녹색하고 붉은색 그런 4개 갈라진 십자 모양이 아니어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자, 가동을 보면 풀 가동입니다. 여기 어깨도 안쪽으로 구부러지고요. 팔도 더 큰 각도로 구부러지는데 지금 변신 전이라서 요 뿔에 좀 걸리죠. 어깨를 확장해주면 더 가동률이 좋아집니다. 팔 같은 경우에도 뭐 원하는 만큼 다 회전되고요. 여기 손목 가동하고 여기 초합금원보다 이 부분 가동성은 훨씬 더 좋아졌죠. 여기 하고 발목도 굉장히 극적인 위치까지 이렇게 벌려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상당히 크게 가랭이를 벌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예전에 참 만들기가 어렵고 많이 고장났던 부분인데 자, 허리 회전이 됩니다. 무려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액션적인 그런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파츠 교환 하나 가능하고요. 상당히 역동적인 자세를 비교적 쉽게 취해 줄 수 있습니다. 고정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슈퍼미니 프라의 좀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서 온 라이온이죠. 베라리오스입니다. 최초의 사자 가슴 로봇이고요. 이 발 파츠가 지금 찾질 못해서 발 파츠 생략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다리랑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변형할 때는 이 별도의 파츠로 교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게 그냥 덜렁덜렁 거리는 그때 수준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꼬리 표 꽂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얼굴 당시에 이 정도 얼굴도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번에 슈퍼미니 프라 베라리오스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얼굴 하고 있죠. 그리고 갈기도 갈색으로 확실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흰색하고 노란색은 도색이거든요. 그리고 눈도 그 안에 빨간색 별도 파츠인데 그냥 스티커 처리가 또 되게 되어 있어요. 전 스티커를 지금 붙였습니다. 왜냐면 눈 이 가생이
요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게 조금 더 인상이 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입도 살짝 가동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뒤쪽에 갈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제품은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좀 고개가 아래로 푹 숙인 정도의 그 정도 각도죠. 포인트 부품은 다 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또 기믹이 숨겨져 있는 그런 라이온이죠. 이것도 교환 파츠입니다. 그냥 사자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변신용 파츠, 요건 초합금이랑 좀 비슷하죠. 변신용 파츠 이렇게 따로 끼워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S자형 꼬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요 파츠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라리오스는 이 곡선하고 각진면들이 상당히 이쁘게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라리오스, 예전 디럭스 완구에서는 요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별도 파츠로 안에 이렇게 무기를 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색이 뭐 노란색, 그리고 실버, 레드 여러가지 색이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파란색 하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러가지 색을 좀 조합을 해준 게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타니어스에서는 검정색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특수 장치가 이 안쪽에 숨겨져 있죠. 아틀라우스를 제가 아까 왜 이 자세로 했냐면 베라리오스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추가 파츠로 인해서 엉덩이 뒤쪽으로 껴줍니다. 하면 약간 좀 위치랑 모양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추가 파츠를 인해서 베라리오스 등 뒤에 이렇게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회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보죠. 요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초합금호는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상당히 고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딱 이 포즈 딱 취했을 때 프라모델 만들기 잘했다, 또 요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타니어스의 발 부분이 되는 간파입니다. 어릴 때 대백과에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앞부분이 튀어나오는 기믹은 없고요. 대신 여기를 뭔가 좀 이렇게 꾸며줬죠. 달타니어스 특유의 어떤 그 느낌을 이 부분에서 좀 줬습니다. 여기 합체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뚫려 있고 다른 뭐 스토퍼가 있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 파워암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디럭스 달타니어스를 구매했을 때 강남 모형제 이게 움직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옛날 제품답게 여기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고요. 커다란 기능이나 이런 거 따로 없었죠. 그냥 통짜 한 색깔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파 한 1.5배 정도 크기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역시 멋지게 잘 뽑아줬습니다. 여기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도색 없이 스티커, 이제 이런 검정 부분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스티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스티커답지 않게 되게 좀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좀 나옵니다. 여기 분사구 표현도 되어 있고요. 자, 뒤집으면 여기가 그 스티커입니다. 원래는 빨간색 부품인데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빨간 그런 느낌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 아틀라우스가 이제 글라이더처럼 잡는 부분 그거 무기 되어 있죠. 하고 아틀라스 등을 여기다가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덮개는 이제 추가 파츠라서 사실 이렇게 떼어놔도 그렇게 썩 뭐 밉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 여기가 스티커라서 또 이 스티커가 발바닥 부분이잖아요. 이게 땅에 좀 닿는 부분인데 스티커가 아무래도 슈퍼미니 프로가 좀 약하긴 하죠. 이렇게 손 잘못하면 벌써 좀 일어나긴 합니다. 양쪽으로 벌려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암도 당연하게 가동이 됩니다. 살짝 들어 올려줘서 한 바퀴 거꾸로 그려주고요. 여기 추가 무장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없고, 그래도 여기 그 집게 팔처럼, 집게 손처럼 여기가 가동되는 그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잡을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초합금온을 만져서 그렇지만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잘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간파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면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색감도 굉장히 이쁘게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이렇게 분리할 때 별도의 그 조인트 파츠가 없이 그냥 이대로 딱 분리가 되는 점이 또 깔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타니어스의 합체 준비가 됐습니다. 전부 로봇의 인간형 로봇의 형태가 아니고 인간형 사자, 그리고 전투기, 어떻게 보면 약간 용자물의 시조처럼 그런 형태를 가진 최초의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각자의 디자인도 지금 시대에 보더라도 너무너무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라우스부터 변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페이터, 요 그 안테나 있죠? 여기를 가변형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접착체 없이 파츠 교환을 했을 때 좀 강도가 있게 딱 교체가 되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한 2배가 안 되는 그 크기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길어졌죠, 안테나가. 반대쪽도 이렇게 교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볼관절이라서 조금 이렇게 빠질 때는 그냥 다시 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뭐 별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얼굴 부분이 더 이제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팔은 안쪽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고요. 주먹은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빼낸 파츠들이 다 수납할 수 있는 또 그 공간이 생겨서 그것도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드디어 요 기믹이 이제 보이죠? 앞으로 최대한 확장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리가 이제 접혀서 올라가야 되니까요. 십자 마크 또 위쪽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주고, 다리는 일자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대로 회전해서 다리 빈 공간으로 수납을 합니다. 전부 제품이 잘 정렬이 될 때까지 끝까지 다 수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는 다시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발바닥 부분 안쪽으로 수납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도 달타니아스 합체는 되는데요. 요거 때문에 이제 허리 가동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미리 빼놓고 빼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줄 수 있습니다. 슈미프를 이렇게 여러 개로 조립하다 보면 이런 수납 있잖아요. 어디든지 이렇게 수납을 할 그런 여지를 줘서 그런 게 또 슈미프의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딱 이렇게 결합이 되죠. 등 부분. 그래서 살짝 등찜처럼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것도 또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검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퍼 이렇게 날개는 자연스럽게 수납을 해주시고요. 조립할 때 여기 몇 개의 판자가 이렇게 있어서 좀 샌드위치식으로 조립하는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발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이 발목 부분은 초합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여기 이 부분도 스티커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은색 파츠인데 여기 반절 이렇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커버 올려주시고 이건 그냥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쭉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덮개 닫아주시고 자, 여기에 관절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퍼 요 안쪽에는 달타니우스의 그 주먹부터 팔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부분 열어주시고요. 내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주먹이 나오게 되죠. 일단 요 커버는 안쪽으로 끝까지 닫아주시고 여기는 살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빼주면 이제 다리가 안쪽으로 쑥 슬라이드가 되도록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달타니우스의 발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 살짝 들어서 쑥 수납해 주고요. 조립 방식을 최대한 좀 심플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 관절 이동이 됩니다. 커버 열어서 주먹 꽉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 하고 끝까지 안쪽으로 수납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줄여줍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발목도 가동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품 요것도 일단은 빼줄게요. 그리고 달타니우스 몸통 부분이 되는 베라리오스입니다. 먼저 여기 머리 부분을 이렇게 분리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나머지 남는 그 잉여 파츠 있잖아요. 그것도 수납이 또 되는 기능이 있어요. 요 안쪽에 이제 그 속옷을 숨겨놨죠. 그리고 요 갈기 이것도 분리를 해줍니다. 이 속에 보시면 사각형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틀라우스의 그 발이 딱 꽂히거든요. 근데 아까 발을 빼진 이유가 발이 있으면 이런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분리를 해줘야만 여기 이제 허리 가동할 때 걸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꼬리 파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이제 요게 변형 파츠죠. 변형 파츠가 이런 식으로 원래 달려 있습니다. 꼬리도 살짝 가동이 되는 정도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꼬리 부분 잘 접어 주시고요. 반대편으로 돌리면 이제 검정색 옷이 되죠. 초합금원에서 요게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노란 사자 몸을 어떻게 검정 이걸로 바꾸지 했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꼬리가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꾸로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끼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베라리우스의 이 큰 골반, 이 골반을 이렇게 회전해서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살짝 골반을 위로 옮겨주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 위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반 가동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확보가 되죠. 되고 다리는 쭉 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 발도 뒤로 이렇게 끝까지 꺾어줍니다. 베라리우스 뒤쪽에 요 무늬가 있는데 이건 안으로 이렇게 접어집니다. 관절이 제법 짱짱해서 또 다리가 붙으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뒤로 이렇게 꺾어주고요. 양팔은 이제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얼굴 붙어 있으면 이게 모양이 조금 약간 우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볼 관절이기 때문에 그냥 떼버리셔도 됩니다. 떼버리셔도 되는데 근데 다 접혀지긴 하니까요. 이렇게 반대쪽이군요. 최대한 이렇게 접어보죠. 이렇게 해서 이 발도 이 안쪽이군요. 이렇게 해서 접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몸통 준비 끝이네요. 베라리우스 머리 부분은 수납 기능입니다. 이렇게 뒤집으시면 아까 이제 빼냈던 뒤쪽 갈기 이 부분이죠. 이걸 안쪽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 그러면 아틀라우스의 주먹이랑 이쪽에는 이제 간파의 날개 이런 걸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먹하고 날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우스 이 가슴 아래쪽의 조인트하고 여기 등 쪽에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줍니다. 베라리우스는 여기 조인트 결합 부분, 그리고 여기 가슴 쪽에 조인트. 등은 이렇게 껴보면 알아서 잘 맞는 것 같고요. 어깨 쪽 조인트를 잘 맞춰주시면 무리 없이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 나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죠. 안테나가 떨어졌군요. 뭔가 이렇게 슈트 입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자 가슴, 앞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간파, 이 파츠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까 슬라이드를 했잖아요. 여기 이런 상태로 베라리우스 다리가 결합이 됩니다. 여기 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을 해서요. 딱 고정을 해서 그대로 다시 정위치 꺾어 주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이제 합체가 되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점점 멋있어지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베라리우스 이 몸통에 들어있던 이 파츠, 스쿼트라서 다 가동이 돼서 무릎 올리는 포즈도 다 가능합니다. 이쪽에
장착을 해주고요. 뒷부분, 그리고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팔, 여기도 그냥 스냅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관절 구부림 많이 나와주는 편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되고, 반대쪽 팔도 또 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테나 바깥쪽으로 모양 잡아주시면 달타니어스 합체 완료입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조립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 10점 중에 9점, 뭐 10점 정도 될 정도로 조립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런너 자체의 색감으로 거의 도색이 필요 없을 만큼 원작 재현을 다 해준 것 같고요. 프로포션도 괜찮고, 또 움직임은 뭐 요즘 슈퍼미니 프라 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화형검을 잡아줄 때 이 가슴이 굉장히 큰데도 거의 뭐 방해 없이 양쪽 손문이 다 모아질 정도로 이것도 굉장한 발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변형이나 프로포션 그리고 움직임까지 다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그 40년 전 달타니어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로봇은 그냥 차렷이죠. 뭐 차렷입니다. 별다른 그거 없이 머리 잡으면 아틀라우스 그냥 이렇게 분리되고요. 가슴 잡으면 간파도 거의 그냥 분리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려면 셋 다 잘 잡아야만 겨우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정도예요. 크기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죠. 옛날 제품도 참 예쁘긴 한 것 같아요. 그때 기술로 프라모델화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변신을 시켜주면서 아이들을 또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쓴 제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풀 본드 칠이죠. 전부 다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이 그 본드 칠을 해가면서 바들바들 만들었던 그런 또 기억이 나네요. 달타니우스의 무기가 디럭스판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다른 무기는 다 그냥 제하고라도 요 화형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조금 더 길쭉한 길이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화형검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커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패도 부속이 되어 있고요.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 무기는 일부러 많이 착용을 안 시켰어요. 요런 활 무기도 들어있고 또 방패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 달타니우스는 무기 1도 안 들어있습니다. 방패도 없고 칼도 없어요. 그냥 본체 하나만 딱 있고 주먹 자체가 무기를 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도 않죠.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살짝 약하기 때문에 합체만 되는 것 자체로도 다행이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초합금혼하고 중고 초합금혼하고 요 프라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요 슈퍼미니 프라 달타니우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초합금혼이 없으신 제품 분들한테는 난 초합금 별로 생각 없는데 난 그냥 조립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초합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내가 굳이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어릴 때 추억 때문에 난 프라모델을 다시 한번 꼭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슈퍼미니 프라 달타니어스였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겨우 만들어 봤었고요. 또 언제 달타니어스가 또 프라화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